자, 이번 시간에는 비즈니스에서, 그러니까 사업에서 전략의 애자일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경영 전략이 제대로 이론적 체계를 잡기 시작한 것은 그 마이클 포터라고 하는 이 걸출한 학자가 등장한 1980년대부터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 마이클 포터가 만들어낸 경쟁 전략 이론은 주로 이제 상부 경영층이 일방적으로 정교한 전략 과제를 도출해서 명령하는 하향식 정보 기반의 전략을 개념적 틀로 삼고 있습니다. 포터의 전략 이론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이기도 했고요. 또 변변한 이론의 틀이 없었던 이 경영 전략에 과학적인 이론의 틀을 제공해서 이 대단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죠.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경영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이 포터의 전략 이론에 두 가지 문제점이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포터의 이론이 이제 새로운 경영 환경에 이제 잘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포터식의 전략은 특정 산업 내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이 전략적 포지션 이런 걸 찾아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었죠. 당연히 뭐 경쟁 구도 같은 것들도 이제 분석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데이터는 없으니까 대부분 수집된 데이터는 과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미래는 과거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걸 분석해서 추정할 수밖에 없었죠. 또 알려진 것에 관한 데이터만 있었기 때문에 불확실한 것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서 동종 산업의 경쟁자들도 비슷한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비슷한 분석 결과를 얻게 되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략도 이제 비슷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방식은 이제 미래가 과거와 극적으로 다를 경우 바로 지금과 같은 이런 세상이죠. 이런 세상에서는 이제 엄청난 오류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하고 종합적인 과거 데이터 분석에 미래의 불확실성들이 다 가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이 전혀 성질이 다른 이 소규모 경쟁업체들이 빠르게 성장해서 업계에 침투해도 큰 위험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경쟁자들이 변칙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정형화된 이 분석 틀에서 자주 간과되었습니다. 기술, 고객 행동, 생활 방식의 변화 이것도 이제 뒤를 추적해서 막 급급하게 따라가서 분석하기가 바빴고 사업의 기대 수명도 과대평가하기가 일쑤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미래가 안전하다고 평가했지만 그것은 대부분 헛된 희망 고문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이제는 포터가 주장하는 그런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 Sustainable Advantage라는 것이 불가능해진 그런 세상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적할 문제는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좀 더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 포터식의 경쟁 전략 수립 방식은 항상 경영을 고위 경영진과 나머지 이런 식으로 두 분류로 나누게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따라서 이제 기업에 있어서 전략이라는 것은 조직의 최고위층 또는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다루는 것으로 간주되었죠. 그 밖에 모든 것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는 운영, 오퍼레이션이라는 업무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조직원들은 전략과 운영을 명확히 구분을 하고 전략은 다양하고 다차원적인 변수들을 해석하는 복잡하고 이 지적인 활동인 반면에 운영 관리는 뭐 시장 수익률이나 목표 매출을 맞추기 위해서 정해진 대로 혹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기계적으로 실행만 하게 되는 육체적인 일로 이렇게 보게 되었죠. 운영이라는 것이 기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지만 어쨌든 전략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분야로 인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전략 기획 부서들은 소수의 최고 경영진만이 미래에 적합한 전략을 설계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상부의 결정을 하부에 강요하는 이런 기능을 알게 모르게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단적으로 구상한 계획이라서 실제 그 현장에 맞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이것을 결정하느냐였다는 것이죠. 자, 세상이 점차 변덕스럽고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모호하고 이걸 이제 소위 그 뷰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volatile, uncertain,
complex, ambiguous 이렇게 해서 비욱화해지는 이 세상에서 상부에서 훌륭한 계획을 세우더라도 정세가 급변하게 변하게 되면 어렵게 세운 전략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죠. 하지만 그건 역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최고 경영진이 자신에게 부여된 성스러운 고난을 가지고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여긴 겁니다. 자,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최고 경영진들에 의해서 하향식으로 전략을 설계하는 것은 기업에게는 그 왜 하는지 이유도 모르면서 관습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신성한 의식 같은 것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경영 환경이 진공관처럼 되어 있다면 기업이 의도한 전략과 그 결과는 동일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행이 동일할 것이라는 거죠. 실행의 결과가. 기업은 뭐 계획한 대로 실행하면서 의도한 대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진공관이 아니죠. 우리가 여름이 되면 항상 불어오는 그 아열대 태풍처럼 세상에는 거친 공기의 흐름, 즉 변화의 흐름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의도한 것과 실행되는 것 사이에 간극, 즉 차이가 생기는 것이죠. 계획할 때는 결코 고려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이 작은 상황들이 내가 세워놓은 의도적인 계획과 계속 마찰을 일으키면서 모든 것이 내가 설정해놓은 목표에 못 미치게끔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마찰로 인해서 질서라는 것이 생깁니다. 질서의 뭐 다른 말은 이제 게임의 룰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죠. 게임의 룰은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인간 세상의 대부분의 중요한 게임의 룰은 이런 자연적인 마찰에 의해서 생깁니다. 이것을 우리가 창발적, 저절로 생기는 질서라고 합니다. 이 마찰의 개념을 이해하면 전략이 왜 민첩해져야 되는지 금방 이해할 수 있죠. 새롭게 마찰로 인해서 새롭게 등장하는 창발적인 질서에 적응하기 위해서 전략을 민첩하게 바꿀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는 이 저절로 나타나는 창발적인 질서에 내가 영향을 미쳐서 스스로 이제 소위 그 게임 체인저가 되려고 할 때에도 전략적으로 민첩해져야 됩니다. 그 어느 경우에나 불확실성에 의해서 마찰이 심해지고 창발적 질서가 수시로 나타날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애자일해져야 생존과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비욱화해지는 세상에서 전략이란 이미 존재하는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위치, 포지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경쟁 우위를 창조하는 이런 특정 활동으로 정의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전략의 본질은 경쟁자보다 유리한 장소, 포지션이 아니고 경쟁자 대비 차별화된 활동, 액티비티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개념의 전략은 과거의 데이터를 연구하거나 또는 현재의 경쟁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벤치마킹을 잘 하는 것으로 불확실한 미래를 조금도 파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미래가 과거와는 전혀 다를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해서 전략이라는 것이 전혀 필요가 없는가?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불확실한 환경에서 전략의 실행이 내가 의도한 대로 안 된다. 그게 어렵다라는 것이지 어떻게든 뭐 전략을 실행하려면 전략이라는 게 있기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지나치게 정교하고 튼튼한 전략은 오히려 유연성과 민첩성을 방해할 뿐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정교하고 튼튼해 봐야 현실과 마찰을 일으키기 시작하면 다 무너지게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에 나침반처럼 이렇게 방향,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서 내가 성취해야 될 목표, 그리고 왜 그 목표를 성취해야 되는지 그 이유, 이 정도는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시적 전략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마저도 없다면 어느 방향으로 왜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뭐 전략적인 민첩성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그냥 무작위적인 시도일 뿐인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전략을 애자일하게 바꿀 수가 있을까요? 전략의 수립과 실행에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표의 설정입니다. 전략은 뭔가를 성취하고자 하는 일련의 활동들이에요. 그러려면 무엇을 성취하고자 하는 거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경쟁 방법입니다. 내가 목표를 성취하고자 나가는 와중에
반드시 경쟁자와 만나게 됩니다. 나와 동일한 목표를 가진 경쟁자는 있기 마련이고 그들도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나와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전략의 실행 방안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전략이라도 종국에는 실행할 수 있는 작은 과제 단위로 나누어지고 이 전략 과제들은 조직의 누군가에 의해서 실행이 되어야겠죠. 그러므로 경영 전략의 애자일화라는 것은 그림과 같이 전략의 세 가지 포인트를 애자일화함으로써 가능해집니다. 첫 번째가 목표 설정의 애자일화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목표보다 기회라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즉, 목표를 설정하되 고정시키지 말고 거기에만 집착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환경의 변화를 센싱해서 새로운 기회를 목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경쟁 방식의 애자일화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직접보다 간접이라는 원칙을 추구하는데요. 경쟁 방식을 필요할 때마다 자주 바꾸는 것이 애자일화가 아니고요. 경쟁 방식을 설정할 때 경쟁자와 직접적인 대결, 이건 항상 피하고 그 대신 간접적으로 대결할 수 있는 것을 취하는 것이 진정한 애자일화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전략 실행의 애자일화인데 이를 위해서는 대포보다는 소총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전략 과제를 실행할 때 한 번에 그냥 대포처럼 올인을 해가지고 실행 과제를 빵 쏘기보다는 이 실행 과제들을 세분화해서 짧은 사이클로 작게 실행하고 시장의 반응을 보고 이것을 다시 피드백 받아서 다시 실행하는 이런 것이 전략의 애자일화를 완성하게 됩니다.